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아침은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손쉽게 무료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비춰보신다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더욱더 상세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에는 세 글자 밀키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호재로 인해 국내 증시의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이 간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양 지수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는 3거래일, 코스닥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6천억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1.2% 넘게 올라 2,430포인트 위에서 마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7점인 794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희망이 커졌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직전월과 비교해서는 같은 수준을 보이며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근원 CPI 또한 2021년 9월 이후 가장 작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채금리와 달러화 가치는 급락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11월 들어서 저희 밀키트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 금 아침 저희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짜 주식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또 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 해주고 계신데요. 오후 8시에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소통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밀키트 종목들 멘토님 미리 준비해주신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개장 이후에는 멘토님만의 고투 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종목의 상승까지 예지해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비 소집일입니다. 날씨도 조금 누그러졌고 글로벌 증시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오늘 국내 시장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좋은 소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 아침 저희는 오늘도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찐 수익을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또 한 주의 중간이 왔는데 글로벌 증시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더 큰 수익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전일 미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계좌가 우상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좋은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멘토님 미리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과 또 좋은 시장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멘토님의 투자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보시면 두 가지 입장 방법 나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하셔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주 월수금 저희 방송에서도 인사드리고 있지만 저녁에는 너튜브에서 멘토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너튜브 무료 방송은 월수금 오후 8시 검색창에 진짜 주식 백강훈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미리 11월 들어서 알려주신 종목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 반도체 관련주죠. 그만큼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마이크론 중간 점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께서 계속 이 하나마이크론 조금 눌렸을 때 한번 담아보자는 전략을 잡아주시면서 가격 전략 저희 방송에서 계속 좀 수정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기다리던 31,000원 선 부근까지 좀 밑골이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 월요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그 뒤로 추세가 무너지진 않고 어제도 그 자리 잘 다져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저희 하나마이크론 뭐 가격 전략 잡아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31,000원을 그 전에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오늘 사실 우리 증시의 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저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1차 진입을 해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현재 하나마이크론은 신고가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신고가 갱신을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관심과 집중을 받은 만큼 저가 매수세가 나오게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요 모습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이후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작은 박스권을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한 번에 수직 상승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거시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좀 그 우상향의 모습은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아직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힘을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트도 그렇고 모든 일에 대비할 때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상승이 나오려면. 그래서 작은 박스권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인 요 34,000원대 부근을 박스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31,000원을 오늘 딛고 상승이 나오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만약에 31,000원이 깨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31,000원이 깨졌을 때는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27,000원 부분까지 우리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정확히 말하게 되면 전 저항대 전 저점 부분이 약 24,000원대 부근입니다. 24,000원대와 현재 31,000원대 중간 라인이 요 26,000원, 27,000원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 박스권 라인인 26,0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31,000원을 진입하셨을 때 이제 시장도 좋아지고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비중에 굉장히 적은 소량, 예를 들어서 뭐 5%나 10% 정도로 굉장히 적은 소량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증시가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량으로 1차 진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무리 지금 많은 얘기를 드려도 결국엔 실시간으로 전략적 대응을 해드리려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차후에 자세한 이야기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다시 한번 이 종목의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좀 이제 다시 한번 11월의 후반에 접어들었고 시장의 반등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 하나마이크론 투자 전략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까지 이어서 중간점검 짚어보자면은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앞으로 AI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의 발전과 연관해서도 이 폴라리스 오피스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삼성 쪽 AI와 좀 연관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급등세가 나왔는데 멘토님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중간점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연속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됐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재료의 연속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는 4,000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0원을 딛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키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켰어요. 과거에도 지키고 여전히 지켰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저점이란 게 확연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만 지금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를 관심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입 탑점을 고려했을 때 이 차트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 4,000원이란 가격을 지키고 반등이 나온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쏟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해서 오늘도 사실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오늘 눌림으로 시작을 한다면 좋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진입 탑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제 사실 가장 큰 우리 시장의 걸림돌이었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 증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 우리 증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악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향이 시작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수직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항상 자연스럽게 눌림과 상승과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를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단기적 재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중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AI, 로봇은요 중장기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약 5,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약 절반 정도를 만약에 좀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전고점까지 7,000원대까지 좀 쭉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지난 11월 8일에 알려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AS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좀 장중 15% 가까운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 멘토님께서 4,000원 자리를 알려주셨는데 이때 진입하셨던 분들 앞으로의 우상향 흐름 기대해보면서 7,000원 자리까지 노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과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멘토님께서 차트 설명 이렇게 손쉽고 자세히 해줄 수 있는 거는 멘토님만의 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투더 퓨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그 종목에 지속 가능한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전략을 잡아드려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장중 내내 백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 이렇게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너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멘토님이 조금 더 솔직하게 소통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후 8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지금 장 시작까지 15분가량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글로벌 미증시 나스닥 2% 넘는 상승이 나왔고 또 다우와 S&P 500도 강세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도 따라서 좀 기분 좋은 출발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1.5%, 코스닥 1.8%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 또 미리 예측해보고 잡아볼 수 있는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 가장 상위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도 이제는 연관성이 좀 시장이 좋아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또 지수가 잘 올라가는지 싶기도 한데 멘토님께서 계속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풀어주셨는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이 시점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궁금한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장이 좋아져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거고요. 에코프로가 좋아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증시를 봤을 때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죠. 맞아요. 이게 재밌는 게 시장이 회복하잖아요. 시장이 회복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2차 전지주가 사실 가장 많이 상승을 빠르게 했었고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회복하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전망이 좋아지게 되면서 오늘도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이런다고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에코프로를 자꾸 안 좋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에코프로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좀 상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맨날 얘기 드리지만 이거 에코프로 그냥 바닥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난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고점 회복까지는 좀 힘들 거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지만 항상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에코프로를 투자하는 거에 대비했을 때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차라리 AI나 로봇,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 상승률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아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세히 좀 차트적 분석을 얘기 드리게 되면은 다행히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바닥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키게 되면서 반등이 어제 나왔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역시나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고점 저항대를 보게 되면은 약 93만 원대 정도의 전고점 저항대가 유지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 번에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에코프로의 호재가 사실은 앞으로 거의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갑자기 이거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보다는 서서 이렇게 우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윗 저항대를 맞고 터치하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이 굉장히 좀 작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윗단에 좀 엄밀히 말하게 되면 매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사실 우리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그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의 매수에 동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수에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이라도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AI나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2배 이상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에코프로가 10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에코프로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테마는 더 좋아진다고요. 그럼 제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지금 뭐 6개월, 1년 동안 뭐 홀딩하고 있다가 만약에 올라왔다 치면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매도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다른 종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매도세가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요 100만 원부터 130만 원 가격대가요. 굉장히 무려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달 넘게까지 굉장히 많은 그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대입니다. 이 차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얼마나 오밀조밀해요.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뭔가 벽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벽돌처럼. 이거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항상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에코프로 뭐 물타기를 한다고 또 뭐 큰 금액을 들어가거나 그러시면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되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해서 추가적인 뭐 진입이라든가 물타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도와주셨습니다. 멘토님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런 냉정한 분석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자, 멘토님의 이런 진짜 주식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매주 월수금 아침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한 종목 정도 더 짚어보고 가면요. 어제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 있고 투자자분들 관심 많았던 종목이 멘토님 또 AI 쪽 얘기하셨으니까 의료 AI 쪽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루닛인 것 같아요. 어제 뭐 또 미국의 식품의약청 승인 받았다 유방암 관련 진단 솔루션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연관된 얘기도 있었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던데 루닛 또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은 제가 사실은 노란 톡방에서도 언급해드렸고 지난번 종목 속에서도 언급해드린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빠르게 해드릴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죠. 박스권이 보시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박스권에 앞서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6월 달에 봤을 때 강력하게 박스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 것은 그 전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선 매물대, 즉 윗단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박스권을 형성해야 된다. 박스권 형성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뭐 부담스러운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상향에 대한 이슈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이어서 봤을 때는 박스권 이후에 빠르게 좀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사실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지금 뭐 무상증자 이후로 가격이 좀 다운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고요. 85,000원대를 또 1차 우리 박스권 하단 구간이므로 1차 박스권 진입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승하는 초입을 봤을 때는 약 10만 원대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루닛에 대해서도 멘토님만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종목도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이 이렇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이슈 그리고 차트상 위치도 좋은 자리 선점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S코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휴대폰 부품 관련주였는데 그 이외에도 수소 쪽으로 엮이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리튬 얘기 나올 때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에스코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이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핸드폰 부품 사업, 뭐 삼성 갤럭시 폴드 플립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매출의 약 90%가 핸드폰 부품 사업에서 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에스코넥을 공개하는 결정적 이유는 1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1차 전지. 저희 보통은 맞습니다. 계속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차 전지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건전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건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뭐 손전등 들어가는 뭐 수소 전지라든 수소 이온 그 전지라든가 아니면 네. 리튬 전지가 바로 1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회성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회사 아리셀을 통해서 의료 혹은 군용 장비에 현재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건전지 분야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건전지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수명 자체가 10년이 넘습니다. 평균 수명이 10년이 넘고 그다음에 뭐 다운다스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압이 공급되는 만큼 뭐 긴급한 환경, 뭐 의료 장비라든가 군용 장비에 특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2차 전지로 뛰어들었죠. 2차 전지 사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에스코넥은 1차 전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차 전지 그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에스코넥의 1차 전지가 기술력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 1차 전지 분야의 대장주가 될 에스코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건전지가 아닌 의료나 군수 장비 쪽으로도 또 사용이 되고 있고 수명이 10년 이상의 긴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건전지가 아닌 1차 전지 생산의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멘토님 저는 이 1차 전지, 뭐 2차 전지, 휴대폰, 부품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하면 좀 중구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에스코넥 사실 올해 좀 강하게 급등세가 나왔던 게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였던 것 같아요. 또 이 오일머니 유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모멘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영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미 에스코넥을 1차 전지 대장주로 결정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매수자들이 1차 전지 관련주 대장주를 하게 되면 에스코넥을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재료가 역시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됐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내용 살펴볼게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입니다. 역시 이제 사우디를 기점으로 해서 중동 지역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튬 1차 전지 제품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원격 검집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원격 검집 인프라가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뭐 수도나 가스, 전기 등 이 원격 미터기에 들어가는 1차 전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길고 1차 전지 수명이 길고 그리고 다운다스 환경이 강하다는 점, 이 점이 좀 부각돼서 이 사우디에 이렇게 좀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하고 사우디 왕실이 무려 10조 원의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에도 이 에스코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스코넥이 사실은 사우디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중동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재료가 계속 지속이 되냐 안 되냐를 봤을 때 현재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편입된 에스코넥은 앞으로 재료가 무궁무진하다, 이슈가 될 확률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전지하게 되면은 에스코넥이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대장주를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 또한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에스코넥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습니다. 휴대폰 부품뿐만 아니라 1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관련된 모멘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온 다스판 환경에서 무엇보다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코넥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멘토님만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우선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로봇 관련주인데 멘토님이 저희 방송 특징주 설명 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우리 로봇 중에서도 최근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그 당시 멘토님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상장 초반에 비해서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멘토님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시려고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IPO의 대우로 떠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히 뭐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협동 로봇에 좀 특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협동 로봇은 사람을 보조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로봇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뭐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이동하는 로봇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커피를 만드는 뭐 이런 협동 로봇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 기준으로 그 판매량 자체가 글로벌 탑 4입니다. 이게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 협동 로봇에서는 후발주자예요. 2017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글로벌 그 1, 2위를 다투는 것은 일본의 화나, 그다음에 뭐 덴마크의 유니버셜 이 정도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 순위권에 진입한 점을 봤을 때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협동 로봇이라고 함은 단일화된 모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산업군에 쓰이기보다는 한정된 산업군에밖에 쓰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델이 단일하니까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죠. 뭐 시리즈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H, M, A, E 등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시리즈 모델마다 산업군이 다 다르고요. 이 모델 자체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 모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시리즈 모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FMB 그 협동 로봇 중에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 국제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력 모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멘토님 준비해주신 자료 사진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좀 팔과 비슷하게 생겨서 저희가 하는 일을 손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또 F&B 쪽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치킨 튀겨주는 로봇, 또 커피 내려주는 로봇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 늦게 출범했지만 현재 글로벌 탑4에 진입한 만큼 뭐 지금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건 알겠는데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협동 로봇의 중요성이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성장이 이어질지 멘토님도 지속 가능한 이슈를 좋아하니까 협동 로봇 쪽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도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즉 자동화 공장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동화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이 역시나 로봇이겠죠. 이 자동화 공장의 가장 큰 그 필수 중 하나가 바로 협동 로봇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망성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그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그 로봇에서 매출의 90%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협동 로봇에 특화됐고 사활을 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의 시장 자체가 현재 2030년 기준으로 해서 14조 원인 만큼 큰 폭으로 상승이 좀 일어나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는 전체 로봇의 무려 29%가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203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3배가 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얘기 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이런 뉴스라든가 이슈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지금 시대의 흐름상 로봇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글로벌 탑4에서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예상치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결국 지속되냐 지속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대장주냐 집중을 받을 거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특히나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양분할을 대장주로 나뉘고 있지만 네.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현재 그 IPO 이후에 공모 이후에 상장 이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매우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협동 로봇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 시장 로봇 관련주 중에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해 드린 대로 상장 이후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저렴하게 담아보고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 가격 전략 역시나 잠시 후에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요일 시장 상황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시간 9시 5분 막 지나갔고요. 양지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 상승 나오면서 2,47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2.2% 정도 오름폭 기록하면서 811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우선 500억, 600억 가량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는데 기관이 1,200억 정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 580억 정도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사자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대부분 종목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투사 테마,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회사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중고거래 마켓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를 담당했었던 기업입니다. 공모가 4,0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9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키오스크 관련 테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CI테크가 준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2,01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테마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튬이나 HBM 관련된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한 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잠시 후에 백강우 멘토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도 강하게 출발하면서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코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은 우선 현재 2,01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의 차트 보면은 계속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에스코넥부터 먼저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에스코넥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역시나 에스코넥의 가장 중요한 급소 가격 1,800원 제가 대각선을 좀 그었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저항과 지지를 받던 중요한 급소의 자리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약 2,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1,400원 부근에 강력한 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지난 과거를 보더라 할지라도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한 번 시도됐었어요. 7월 달에. 근데 7월 달에 시도 이후에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이 만약에 돌파가 제대로 됐다면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게 기본적인 상승의 원리이죠. 근데 상승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난 뒤의 모습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에스코넥이 힘이 없었고 끝난 종목이었으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도전하고 실패하게 되면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지 않죠. 버팁니다. 박스권 하단 부근에 역시나 1,500원 부근에서 버티면서 다시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모습이 최근에 9월달 가장 큰 상승 이후에 보시게 되면 약 1,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200원 부근 이 라인에 박스권이 형성이 됐어요. 박스권, 큰 박스권에서 큰 박스권 상단에서 작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실패했었던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진입 타점이 중요한데 사실 보시게 되면 1,800원이 중요한 타점이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높은 가격대예요. 높은 가격대고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어제 미증시 영향으로 해서 오늘 좋아서 상승이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그 미증시의 상승세로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받는 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미증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또 악재가 나오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만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기다리는 매매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급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8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 1,900원 아래에서 이제 슬슬 매수하셔도 되겠죠. 진입하셔도 되고 1,900원 아래에서 슬슬 진입을 하고 있다가 재차 우상향 후에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데 보시게 되면은 9월 달 이후에 강력한 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돼요.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지게 됐습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다. 눈에 보이시잖아요. 네. 그 말이 뭐냐? 지금 상방으로 가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이 9월 달에 무려 거래 대금이 1,500억이 넘게 터졌어요. 역대급의 거래 대금이 터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이 박스권 상단 돌파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안 가나 보다. 끝났나 보다. 상승 안 하나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흔히 말하는 휩소라고 하죠. 즉 개인들을 속임수 구간, 즉 매물대를 좀 털기 위한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돌파할 듯 돌파하지 않을 듯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애간장을 녹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내려오고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지금 돌파 시도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매우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면 고점입니다. 지금 1,800원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일자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에스코넥 가격 전략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박스권 돌파하려는 강한 에너지를 웅축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멘토님의 이런 설명처럼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저점인 1,800원 선 부근에서 매수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자, 상장 첫날에는 67,6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44,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월 말 바닥권은 잡고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인 것 같은데 멘토님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급소 가격 얼마 정도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급소는 37,000원입니다. 37,000원. 네, 37,000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 두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었고 그리고 네. 실제로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공통된 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하락이 나왔으나 저점을 빠르게 찍고 나서 상방에 대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랑 잠깐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초기였던 시장인 만큼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쏟아졌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또 두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상황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이슈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주가도 우상향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점을 바닥을 찍었을 때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점을 찍었는데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만 볼게요. 누가 대체 어떤 개인이 이거 보고 사겠어요, 도대체. 그렇죠? 아무도 못 사. 이거 무서워서. 왜냐면 더 떨어질까 봐. 미끄럼틀 같네요. 아무도 못 사, 아무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누가 샀어요, 누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거는 결국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이 지금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인 만큼 현재 급소가격을 37,000원대로 제가 조금 높인 상황입니다. 해서 오늘은 사실 그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갭으로 약 4% 정도로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이 좀 나올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급하게 사면 안 돼요. 지금 이 모습만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좋았다고 해서 수직 상승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과 집중이 받은 만큼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 번에 돌파 못 하잖아요. 보시면 내려가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여기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그 홀딩하고 있는 고점에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이거 물량이 계속 지금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할 수가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눌림목이 나옵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눌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7,000원을 얘기 드렸지만 꼭 37,000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로봇주가 너무나 지금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1차 진입을 조금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씩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걸 1,000만 원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을 때 5%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씩 진입을 하시고 37,000원이 가격이 오게 되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의 우상향의 모습은 37,000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조금 낮은 가격대가 기다리고 나서 우상향이 좀 지속적이 되는 만큼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가격 전략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 현재는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급소 가격 라인은 37,000원이었습니다. 다만 4만 원 아래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취해보시다가 37,000원 선 부근까지 이 종목이 내려왔다 싶을 때는 한번 과감하게 담아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주들은 모두가 알고 계신 지속 가능한 테마이니만큼 이 신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밀키트 두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도 정리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휴대폰 부품 사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1차 전지 관련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맞잡은 기업이죠. 에스코넥 오늘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 상장 이후에 지금 저가 매수 가장 좋은 자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월, 수, 금 아침에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 전에 빠르게 하단 방법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면 장중에 무료 대응 전략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우리 증시는 1시간 늦게 개장하지만 저희 방송은 똑같이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윤수린 멘토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